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습니다. 2025년 2월 20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았습니다.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었던 조선 방산주들이 강한 조정을 받으면서 약세 조정 받으면서 전체 시장적인 어떤 분위기는 좀 조정 느낌을 보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한알령 기대감, 우리나라 이제 중국에 관련된 소비주들 많이 좀 되게 오랜 기간 안 좋았잖아요. 그 기대감이 붙으면서 콘텐츠주들, 엔터주들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단기 수급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도는 어떤 흐름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그 중기성의 추세적 어떤 흐름들을 띠고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야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 너무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기준들 같이 말씀드리고, 오늘 또 이제 셀트론의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트 심리 이론으로 분석한 현재 위치에 대한 점검, 되게 중요한 기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죠. 그 부분에서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굉장히 변곡적인 어떤 모습들이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걸 면밀히 좀 분석을 해드리면서 또 전체적인 시장, 또 이제 셀트리온 주가적인 어떤 위치, 바이오주들까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0.6% 약세, 코스닥이 1.2% 약세입니다. 오늘 약세 종목이 코스닥이 1000 종목이 넘었으니까 좀 조정 흐름들을 보였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전체 지수는 약세인데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습니다. 452 종목으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요. 그러니까 시총 상위에 좀 덩치 있던 것들이 좀 빠졌고, 그 아랫단으로는 상승한 것들이 꽤 많았다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이제 시총 상위주들 쭉 이렇게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 있죠. HD, 현대중공업 11% 급락했습니다. 하나오션, 이제 조선주죠. 조선주들의 흐름들, 그리고 이제 최근에 K원전의 대장주였던 두산 에너빌리티도 4% 약습니다. 결국 이제 이 원전도 여기 그 방산 조선과 비슷한 어떤 급등 흐름을 보이면서 같이 좀 조정을 받는 어떤 모습이었지만, 원전에 대한 부분은 계속 우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엔 좀 조정을 받았지만 5일선 지켜내면서 플러스로 마감했습니다. 굉장히 강하죠. 이런 기업들, 그리고 HD 한국조선해양, 주요 이평선을 좀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대량 거래하고, 조선주들은 당분간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전개될 걸로 좀 예상이 되고요. 삼성중공업까지 7% 급락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조선주에 붙어있던 수급이 다른 데로 이동하는 흐름이 좀 전개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오늘 수급이 코스피, 코스닥 양식 모두 외국인 기관이 순매도했어요.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2,800억, 2,100억 각각 순매도, 그리고 기관도 1,000억대 정도 순매도 양시장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7,200계약을 순매도했습니다. 차익 실현성의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고요. 일단 삼성전자도 약보합 정도 냈고요. 좀 중기 이평선 부근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도 한 3% 가까이 약세 조정을 받았지만 중기 추세는 상승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장 같은 경우 나스닥 S&P 다우 공이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니케이 항생 대만 상해 오늘 이제 아시아권 증시 또 전체적으로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증시에서 이제 조선주도 그동안 많이 올랐는데 당분간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로봇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좀 센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이젠 RNM, 이제 로봇 섹터에서 어떻게 보면 좀 대장 성격이었죠. 이게 시총 상위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대장인데, 하이젠 RNM이 이제 주가 그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이제 21선을 이탈하면서 다소간의 로봇주들의 어떤 조정을 흐름을 좀 유도를 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5% 약세 조정을 받으면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로봇 섹터에 대해서는 이게 실적이 바로바로 따라가는 어떤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테마적인 어떤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상당히 좀 나온 어떤 흐름을 좀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로봇 섹터는 계속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일부의 또 차익 실현의 어떤 물량들은 이렇게 출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는 게 필요하겠죠. 로보티즈도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는데 오늘 8.6% 약세 조정을 받았고요. 하지만 거래는 줄였기 때문에 눌림목 패턴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로봇이라든지 이렇게 신규 상장했던 종목들도 오늘 조금 조정을 세게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많이 오른 것들은 분명히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같은 것들은 자제해야겠죠. 우리가 신규 매수는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그런 영역을 짚어야겠죠.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전고체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2차 전지 업종도 이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좀 나와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도 시장 약세 속에서 2.8% 강세로 장기 평선을 돌파 시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것들은 2차 전지 업종의 이제 대장이니까요. 이런 기업들이 이런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가 우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고요. 자금의 이동이에요. 조선주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 2차 전지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 삼성 SI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요. 점진적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들도 최근에 삼성 SDI, 또 LG 엔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쪽으로도 매수세를 높이기 시작하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바닥을 찍었다라는 메이저 수급 측들의 이제 이동 그 흐름들을 확연하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2차 전지 업종도 이제 우리가 바닥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체 쪽에서는 그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최근에 굉장히 강하죠. 2배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이제 IR 통해 가지고 반도체 쪽에서도 매출 증가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전고체 쪽도 이제 유의미한 어떤 매출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발표들을 하면서 오늘 리포트가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 기반으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의 흐름들은 이렇게 보세요. 좀 많이 올랐네? 이격이 많이 벌어졌네? 이격이라는 거는 현재 주가하고 밑에 아랫단에 이제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좀 주의는 할 필요가 있다. 네, 이 부분들. 그래서 두산 에너빌트도 마찬가지예요. K원전으로 중기적인 어떤 흐름은 상승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게 이익이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데서 들어왔던 물량들은 충분히 일부는 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전략들을 가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막 급등하는 거에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은 매우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이제 안 갑니다. 로봇 이제 전망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주식들은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해 버리면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주가의 어떤 조정들, 약세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고 이제 빨간불 켜지는 거 연속 급등하는 거를 따라잡으려는 그런 습관만 버린다면 주식 투자에서 큰 어떤 피해나 손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 JYP 엔터, SM 이런 엔터주들도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상승 흐름을 타고 있었죠. 이런 흐름 국면에서 오늘 한알령에 대한 이제 해제 기대감으로 급등 출발을 했는데요. SM도 이제 10% 출발하고, 근데 오늘 음봉이 크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게 끝나는 거 뭐랄까 이제 상승이 멈추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하이브도 보시면 대장주죠. 하이브 대장주 같은 경우도 거래는 절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난 그냥 큰 손들의 물량이 확 쏟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급등 확 해버리니까 갭 뛰어서 하다 보니까 물렸던 사람들에서 이제
파는 거죠. 일부.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엄청 늘어났으면 이게 좀 큰 손의 일부들은 이제 매도했겠다라는 그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 거래량의 수준에서 이 정도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상승 추세의 어떤 유지 패턴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죠. 오늘 장은 이렇게 좀 흘러왔고요. 셀트리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트리온이 시세적으로 이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한번 체크를 해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주가라는 거는 이제 정말 이제 이 봉 하나하나가 참 그때 당시 그 날짜에서의 사람들이 매수와 매도한 어떤 힘의 균형 내지는 어떤 정보가 반영되면서 형성되는 그런 어떤 그 그림 같은 거죠. 이제 그림자 같은 거죠. 예. 이 기업의 뭔가 시세 그림자, 그리고 기업의 어떤 가치의 또 발자취, 추세, 흐름, 그렇죠? 셀트리온의 어떤 기업 가치의 방향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길게 놓고서 이 차트는 지금 한 1년 반 정도 되겠죠? 기업 가치를 반영한 거예요. 추세를 볼 때는. 이게 횡보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하락하지도 않고 상승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예.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 실적이 이제 정체되거나 실적이 정체되면요, 퍼 비롯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주가 지표들 있죠. 지표들의 어떤 배수 자체가 떨어지게 돼요. 성장을 못한다는 어떤 측면은 이 성장성의 어떤 배수 반영을 하는 이런 지표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은 유지돼도 주가는 떨어지게 되는 게 주식시장의 어떤 속성이에요. 주식시장은 어떤 미래 가치의 방향이 좋아질 거다라는 어떤 기대 심리와 그런 가능성 그리고 가능성만으로도 이제 부족할 수 있죠. 그 이제 퍼밸류에이션 배수가 높아지는 거에 있어서 가시성, 실적이 좋게 나올 게 확률상 굉장히 높다.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수주를 계속 받으니까 그러면 1년 뒤, 2년 뒤, 3년 뒤, 5년 뒤의 실적이 계속 증가하겠네라는 게 가시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내고 이제 80조까지 넘어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의 가시성이 지금 시장에서 높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이 이런 어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지 정체할지 떨어질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가 크면 막 이만큼의 사람들은 어이구 좋아질 거예요. 이만큼의 사람들은 또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사고 팔겠다는 사람들은 이제 좋아질 거라 생각한 사람들은 뭐 한 30만 원 정도에 팔겠다. 나는 이거 별로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한 15만 정도에 오면 살 만한 겐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잡고 있으면 서로 간에 어떤 가격 괴리가 많이 크죠. 그러면 이제 가격의 변동성이 커져요.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보시면 가격의 변동성이 굉장히 작고 되게 촘촘해요. 변동성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별로 없고 거래량도 굉장히 적게 형성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지금 뭐랄까요? 그 기대 심리나 혹은 이제 안 좋아질 거다, 이런 어떤 심리가 크게 괴리가 벌어지지 않는, 기대감도 별로 없고 안 좋아질 거라는 그런 어떤 불안감, 우려감도 크지 않고 투자들이 그냥 쥐고 있는 측면이 크고, 그러니까 이제 신규로 사거나 그러니까 손절하거나 이런 사람도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평선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버립니다. 이평선이 밀집되죠.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60일, 120일, 5일, 20일 이평, 그러니까 120일은 이제 6개월의 어떤 평균 가격이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240일 선까지 여기 겹쳐 있습니다. 240일은 1년짜리예요. 1년간에 1년 6개월, 3개월, 1개월, 5일 간에 평균적으로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현재 18만 원 정도에 몰려 있습니다. 이걸 보통 주가 수렴 패턴이라고 해요. 주가 수렴 패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래 안 하는 거죠. 거래 안 하고 이제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주가의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위든 아래든 나올 만한 어떤 구간대가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거죠. 조그만 어떤 악재만 터져도 뿍 이렇게 빠질 수 있고요. 어떤 호재가 터져도 뿍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변곡의 라인에 도달해 있다. 결국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이 조금 기대보다 안 좋게 나온다 하면 이렇게 툭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빠지는 게 이번 4분기의 실적까지는 뭐 그렇게 이제 좋게 나올 그런 어떤 계제가 없다. 하지만 1분기부터 25년 1분기부터 좋게 나오는 흐름이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투자들이 이렇게 이 가격권에서 유입이 된다면 이렇게 되겠죠. 다시. 그리고 4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되게 좋게 나왔어. 진페드라 매출도 의외로 그러면 여기서 확 이렇게 불살듯이 움직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안 좋게 나오더라도 1분기 올해에 대한 어떤 진펜트라 기대감들은 분명히 붙을 수 있고, 기존 또 바이오시밀러들의 어떤 매출, 또 새로운 어떤 신규 또 바이오시밀러들의 어떤 매출이 올해부터 이제 크게 잡힐 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선에서 만약에 안 좋은 실적이 나오더라도 떨어져도 금세 반등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의 변곡점은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이제 기획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방향성이 확인되는 국면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고요. 어쨌든 보유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제 뭐 문제될 거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포트 하나 볼게요.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에 프리뷰 내용들이 이제 리포트가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삼성증권 리포트입니다. 2월 11일 날 나온 리포트 내용이고요. 진펜트라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매력적이다. 투자 의견 바이는 유지했지만 목표 주가는 23만 원으로 하향했다. 일단 진펜트라에 대한 미국 처방 추이는 아쉽지만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매출 지속성은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다라고 판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에 대한 프리뷰 예상은요. 매출은 이제 1조 넘는 수준, 영업이익은 2,300억 수준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컨센보다 지금 대체적으로 증권사들은요, 덜 나올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영업이익이 한 2,700억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2,700억 잡혀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2,3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은 대체적으로 조금 부진할 것이다 4분기. 근데 지나갔잖아요. 이미 4분기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거라 보고요. 나오는 시점에서 만약에 기대치보다 안 좋았다 하면, 주가가 떨어진다 하면 그 떨어진 그 자체가 반영된 걸로 보고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바이오 업종 자체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뭐 시세가 무너지고 추세가 무너지는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미 블룸버그에서는 진펜틀의 4분기 처방 추이가 확인됐기 때문에 진펜틀에 대한 시장 기대치는 낮아졌다. 그래서 뭐 이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쇼크적인 측면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과거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실적에 대한 전망, 4조 4천억 매출에 영업이익은 1조 5천억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은
2,200억 정도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 작년에 한 1조 원 정도 예상했던 거에서 계속 낮아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증권사들도요, 올해 이제 진펜트라 매출에 대한 전망은 2천억에서 3천억 정도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진펜트라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안정적인 매출과 매출 성장과 신제품 5종의 바이오시밀러 순차적 출시로 매분기 매출 성장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해본다. 그래서 고마진 바이오시밀러 판매 확대로 매출 원가율도 매분기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사실 진펜트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어떤 지금 바이오시밀러 출시를 이제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에서 새로운 치료제로 본격적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게 자가면역 치료제 특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펜트라 성공 가능성은 유효하고, 시간은 제가 이제 계속 강조드린 게 뭐냐면, 진펜트라 시간의 문제지 이거에 대한 매출 확대 1조 원에 대한 어떤 넘어가는 흐름에 대한 의심의 여지는 없다. 의심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자가면역 치료제 특성,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이제 사측의 예상만큼 또 미국의 어떤 그 의료 시스템 자체가 이게 또 쉽지는 않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변방일 수 있는 한국이라는 국가의 헬스케어 기업이 미국에서 직판을 통해서 한다. 이게 그 바로바로 성과가 좀 빠르게 못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열심히 영업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시간이 조금 예상보다는 지체되고 느리게 잡히고 있다. 요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방향은 맞는데 속도가 조금 예상보다 둔하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업이익 성장성은 26년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존재한다 해서 바이 의견을 유지하는 내용을 냈습니다. 그래서 26년 매출 5조, 영업이익 2조 해서 퍼 밸류에이션도 24배 정도로 내려가는, 지금 주가 수준은요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측도 계속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인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주주 스터디, 산업과 기업에 대한 주주로서 또 이제 주주가 되기 위한 그런 학습의 시간들을 가지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코인에 대한 오프라인 실습 특강을 22일 토요일 날 1시부터 4시까지 진행해요. 3시간 동안. 그래서 코인을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내외 계좌 개설, 또 뭐 출금 이체하는 방법들, 현물, 마진, 선물 거래하는 방법들, 보안이 중요하겠죠. 또 입출금 해킹 대비한 또 리스크 관리하는 방법들을 총체적으로 거의 과외식으로 가르쳐 드리는 그런 시간을 토요일 날 강남 스터디룸에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죠. 전고체전지 주주 스터디 시간을 가집니다. 핵심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숨겨져 있는 두 종목에 대한 스터디를 진행하고요. 내일까지 얼리버드 혜택을 드리니까 신청을 하셔가지고 유익한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27일 날 8시, 똑같은 시간 8시에 이제 개최되는 넷플릭스와 하이브, 그리고 장기 성장 콘텐츠주 스터디 시간. 그러니까 글로벌 엔터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것들을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 대표적인 어떤 영역이 메타버스 영역입니다. 가상세계, 그 비즈니스는 반드시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AI 기술로 인해서 더 빠르게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죠. 이러한 시간들을 자세하게 가지는 그런 스터디, 주주 스터디 시간을 가지고요. 넷플릭스 하이브 최근에 이제 또 한한령 해제 기대감 때문에 또 콘텐츠들이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들을 내주고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정준하 매니저님께서 또 펀드 매니저 가 이제 투자하는 어떤 방법, 이론들, 장기 투자로서
포착하는 종목들을 템베거 노하우 이런 것들을 같이 스터디하는 시간을 가지니까요. 매우 여러분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이제 나노미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분들 모셔서 조만간 이제 바이오 쪽의 전문가 많이 알려진 분이신데요. 그분 모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바이오에 대한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트렌드 흐름들을 짚어드리는 시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장 기업과 동행하기 위한 그런 행보들을 같이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식시장은 좀 조정 성격이었지만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또 셀트론의 어떤 변곡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서 그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박사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